한 번 정도는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느냐. 그 시기는 한 연말 정도 봅니다. 핵심 지역, 그러니까 강남이나 노도광의 아파트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요.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이런 핵심 지역의 아파트보다는 외곽도 경기 인천 쪽 지방 아파트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심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저는 KB국민은행의 더블유스타 자문단 소속의 박원갑 수석입니다. 오늘은 지금 최근에 서울을 중심으로 꿈틀거리고 있는데 시장이 과연 왜 이렇게 된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여러분에게 좀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 동향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부동산은 토지도 있고 상가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이제 아파트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부동산 그러면은 건물보다 땅이잖아요. 근데 땅 가격을 최근에 나온 걸 보면은 한국 부동산의 그게 이제 매달 나오거든요. 근데 2022년에 이제 미국발 고금리 쇼크가 터지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무려 20% 급락했잖아요. 그때 전국 지가를 보면요, 2.7%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는 0.8% 올랐거든요. 올 7월까지 얼마 올랐냐면은 1.1%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지가 변동률이라고 공식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로 따지면은 뭘 평가를 해요? 계속 오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과거에 토지보다는 요새는 거의 아파트 쪽에 더 관심이 많을 겁니다. 아파트 비중이 자꾸 올라가서 그렇다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1970년도만 하더라도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0.8% 정도? 근데 이제 작년에는 이게 쑥 올라와가지고요, 64.8%까지 1260만 채 정도가 아파트인데, 그러면은 사실상 아파트가 시장을 항상 먼저 움직이고 또 거래도 가장 많고, 그래서 대부분이 부동산 그러면 거의 아파트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그러면 거의 대부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논문을 쓸 때 이걸 조작적 정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대부분이 아마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전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좀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이제 흐름을 보는 여러 가지 이제 지표가 있는데, 좀 빠른 게 뭐냐면은 한국부동산원에 있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좀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주간 단위로 이렇게 아마 올라니 내라니 이 보도를 들으실 텐데, 그거는 좀 늦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은 올 1월부터 아파트 값이 올랐거든요. 근데 표본 통계, 샘플 통계, 주간 단위로 이렇게 나오는 그걸 이제 모은 걸 월간 통계로 나올 텐데, 그거는 4월부터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차가 3개월 난다고 보시면 되죠. 작년에는 이게 오히려 4개월 났죠. 작년에 실거래가 1월부터 오르고 표본 통계는 5월 들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차가 나니까 여러분들은 피부로 느끼는 가격은 거의 실거래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장바구니 물가 혹은 체감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올 들어서 1월부터 올랐다고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계속해서 회복세를 보였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지금 과연 그게 상승이냐 회복이냐, 그건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복으로 보고 있어요. 상승은 전고점을 많이 돌파해야 된다고 보면 되는데, 아직 그렇게 되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은 다만 회복세가 좀 가파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은 역사적인 고점이 언제냐면은 2021년 10월입니다. 그때 대비해서 보면은 서울은 지금 6월 현재 87.1% 정도로 이제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위 가격이나 평균 가격으로 보면은 전고점을 다 돌파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판단할 거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신축 아파트가 요새 비싸잖아요. 그게 대거 입주를 훅 해버리면은 어때요? 가격이 쑥 올라가잖아요. 근데 과거에 기준치로 잡았을 때는 그 아파트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이
실거래가 가격 지수로 보는 게 더 맞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회복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부 뭐 부분적으로 아파트 특히 랜드마크 아파트를 보면은 정고점을 돌파한 곳들이 많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격 지수로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국은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85.7% 수준. 그다음에 수도권은 지금 한 83.6% 정도. 그리고 지방은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88.4%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지금은 아파트는 회복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오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대출 금리가 한때 2%까지 떨어졌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전세값이 오르기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 뭐 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도 일부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을 이제 중개업소로 내모는 뭐 이런 측면도 있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심하게 나타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 아는 분이 최근에 강남에서 빌딩을 지었어요. 연면적으로 따지거든요. 연면적은 이제 지하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한 80평 정도 되는 미니 빌딩인데요. 제가 공사비가 얼마 들었냐 물어보니까 한 12억 정도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평당 3.3제곱미터로 환산을 해보니까 1,500만 원 정도 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모퉁이에 있고 약간 경사진 땅이라서 이제 공사비가 많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원자재 값하고 인건비가 너무 오르니까 건축비도 덩달아 이제 고공비행을 했다고 보면 되고 5, 6년 사이에 곱절 이상 올랐거든요. 요새 오피스텔 짓는데 평당 한 1,200 정도 든다고 그러고 뭐 요새 아파트 공사비 뭐 1,000만 원에 육박한다는 얘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고, 보통 건물을 지으면은 이 세월이 흐를수록 뭐예요?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오히려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10년에 이제 강원도에 단독주택을 지었어요, 이분이. 근데 이제 평당 한 350 정도 지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대출 받을 일이 있어서 감정평가를 받아봤는데 이게 45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단독주택도 좀 잘 지으려면은 평당 한 700 정도가 들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감가상각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부풀려진 감정평가가 나왔다. 뭐 부풀려졌다기보다는 정상으로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비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동산학 논문 여러 가지를 보면은 부동산 가격은요 물가에 좀 연동돼서 움직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의 부동산 가격은 명목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가에 연동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 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디플레이션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의 아파트값 오름세를 어찌 보면은 공급발 인플레이션의 결과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자재 값이나 아니면 인건비가 오른다고 그래서 당장 기존 아파트 값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같이 이 시장이 침체가 되고 수요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수요가 약간 살아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말하자면은 시장이 회복되는 국민으로 접어들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한꺼번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재고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은 서서히 이렇게 반영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어떤 계기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반영되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보면은 지금은 인플레이션의 어떤 후폭풍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가격이 오른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명목 가격에 물가 상승률을 빼버리면은 그걸 실질 가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별로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실질 가격은 어떻게 보면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부동산 매물가격 상승은 물가 상승에 대한 보상행위라는 말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가격 상승을 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약간 납득이 저는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 뭐예요? 원자재 값, 인건비 같은 이 건축비를 낮추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빵값이 안정되려면은 결국 뭐예요? 밀가루 값이 안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도 좀 얘기하는 것도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이 원자재 값, 인건비 이게 너무 지금 많이 올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인건비가 뭐 15만 원, 뭐 심지어 많게는 뭐 17만 원, 좀 많이 받는 데는 뭐 20만 원 넘어갈 정도로 너무 많이 올랐고 원자재 값 올랐다는 것은 뭐 잘 아실 텐데 그래서 그러니까 부동산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그런 분석 툴이 있는데 한 측면에서 보면은 부동산도 물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에 제가 기획재정부 출입을 할 때 부동산과가 어느 소속에 있었냐면은 물가국 그 산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멀리 바라보면 물가하고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통계들이 많이 나옵니다. 1600년도에 지었던 네덜란드의 헤렌흐라우트라는 그 집이요. 지금도 있거든요. 그 통계를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물가만큼 올라요. 그 사이에 전쟁도 터지고 어떻게 보면 고황도 나타났을 거고 또 대호황도 나타났을 텐데 장기적으로 보니까 명목 가격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물가를 빼버리니까 제로로 나온 거예요. 400년 데이터라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읽어내는 어떤 스펙트럼이라 할까요? 뭐 프레임이라 할까요? 어떻게 보면 물가가 급등했다 보니까 결국은 재고 가격도 약간 오르는 뭐 그런 측면에서도 부동산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것은 이제 금리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금리는 모든 자산 가격의 중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예상대로라면은 미국이 이제 9월부터 이제 기준금리를 낮추겠죠.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국채 선물 시장 같은 거 보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마 우리나라의 아마 이런 시장 금리 뭐 은행채라든지 뭐 10년물 국채 같은 것들도 낮아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뭐 채권 전문가들마다 예상이 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한 번 정도는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느냐. 뭐 그 시기는 한 연말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3.5%잖아요. 이게 한 3.25% 정도 보는 거고 저희 KB는 한 내년 말 정도로 한 2.75%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세 차례 정도 더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오다 보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뭐 3.7% 정도? 이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작년 10월에 미국채 기준금리가 5%를 살짝 넘었거든요. 이게 바로 채권 발작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아파트 값이 사실상 9월이 고점이었죠. 그러니까 10월부터 한 3개월 정도 조정받았거든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령이 판매가 중단됐잖아요. 9월 27일 이후부터 중단되고 50년 그 모기지가 이제 또 사라졌죠. 뭐 이런 영향도 있긴 하지만 채권 시장의 어떤 경색도 영향을 미치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미국도 기준금리를 낮추기 전에 이미 많이 선반영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자 우리나라 그러면은 이 부동산 중에서 이제 아파트로 한정해 본다면은 제 생각에는 핵심 지역 그러니까 강남이나 노도광의 아파트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게 신고가를 돌파한 점, 또 우리가 아까 기준금 인하 이전에 대출 금리가 뭐 2%대로 이제 떨어진 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선반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이런 핵심 지역의 아파트보다는 이 약간 서울 같으면 외곽, 또 경기 인천 쪽 지방 아파트에 조금은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비아파트 쪽, 빌라 다세대, 뭐 상가, 오피스텔, 토지 쪽에 다소 좀 온기가 도는 어떤 그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사실상 부동산이 투자 상품화 돼 버렸고 투자 자산화 되는 어떤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머니 게임화 되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경우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항상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하게 되면은 먼저 반영을 싹 다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많이 일어납니다. 보통 아마 부동산을 조금 아마 배우신 분들은 삼성 법칙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보통 보면은 이제 이런 부동산 가격이 세 차례에 걸쳐 오른다. 이게 이제 삼성 법칙인데, 뭐 지하철이 많이 들어선다. 그러면은 뭐 개발 계획을 발표할 때 한번 오르고, 착공할 때 한번 오르고, 준공할 때 오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른다는 거거든요. 내재 가치에 따라서 올라간다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경우 요새는 좀 드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2011년인가요? 이때 아마 신분당선이 개통했을 때 보면 오히려 가격이 폭락왔죠. 그 이전에 다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런 어떤 이벤트 같은 게 있었을 때, 뭐 금리 인하도 이벤트잖아요. 이게 도식적으로 그때 가서 반영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미리 가서 다 반영하는 이런 특성들이 최근 들어서 좀 두드러진 어떤 모습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일부 지역, 일부 부동산은 미리미리 다 반영이 됐다. 뭐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